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에는 뭐 드릴 게 없는 게, 저도 이제 그림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얘기거리를 많이 갖고 있구나. 우리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이야기 보따리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 정말 갑자기 쓰는 글이잖아요. 근데 글들도 같이 나눌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이 혼자 읽고 뭐 이러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읽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매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고요. 그림책 덕분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석 달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긴 뭐 프로그램 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2달짜리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막 그랬는데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읽고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 나누기에 정말 좋은 도구다. 그리고 그게 다 자기들 얘기여서 서로에게 주는 감동, 이런 게 굉장히 크고, 지금 안 오셨는데 이현신 선생님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들었던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돼서 어떻게 꽃으로 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 또 기다리게 되고, 아까 김미영 선생님 거미 그림책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림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림책. 그리고 지금 아까 선생님 소개해 주신 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거 단순한 그림책 하나로도 내가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통통 튈 수 있을 만큼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고 너무 좋았어요, 그림책. 그래서 이런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12번, 오늘까지 13번 동안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을게요. 마스크 이렇게 쓰면 잘 못 알아보는데 그럼 먼저 인사해 주세요. 제가 혹시 못 알아보면 저 홍기화입니다. 네. 네, 저는 전미화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수줍어서,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못 써도 다들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니까 그 기분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올 수 있었어요. 같은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각자 느끼는 생각들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그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제 어린 기억이나 내가 경험했던 그게 유추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저는 아이들만 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번 수업을 하면서 어른들이 읽어야 될 책이 그림책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게 환경이나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다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많이 반성하게 되기도 했고요. 사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그림책을 보고 그다음에 함께 뭐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의 글쓰기를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30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이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시오 책방에 이제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그 오프라인 수업에. 그런데 올 때마다 이제 저는 마포구에서 오는데 너무 이 강변북로 자유로가 아름다워서 저로서는 그게 또 하나의 그 뭐 휴식 내지 힐링이 아니었나. 그리고 여러분 또 뵌 것도 무척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반하고 오후반의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반은 뭔가 좀 이렇게 생기발랄하다면 오후반 저녁반은 되게 차분한데 되게 뭔가 좀 따뜻한 울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하실 때 어메 선생님께서 저녁반 왜 그러지? 이럴 때 그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 있잖아요. 뭔가 따뜻함이 되게 몽글몽글 올라와서 그 시간대에 그 주는 그 느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같이 떠오르고 또 그 추억이 공유가 되고 또 그게 이야기가 되면서 각자 자기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의 이야기 그리고 다 우리 모두가 다 스토리 듀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언젠가 그 통의동에서 책방에서 이렇게 투명한 창에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떤 작가랑 이렇게 대화랑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하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선생님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업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 사연들이 다 약간 제가 너무 인간관계가 협소했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동시를 보다가 눈물 지었던 시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김치와 깍두기 우적우적 썰컹썰컹 하 매워 눈물을 찔끔거리며 동생은 깍두기 한 사발에 밥 한 그릇 나는 배추김치 한 가닥 찢어 숟가락에 걸쳐서 밥 한 그릇 형은 큰 무 통째 베어 먹으며 밥 한 그릇 이게 왜 이걸 읽다가 왜 울었나 생각하니까 이 때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젊은 거예요. 옆에서 젊은 엄마가 막 이렇게 막 겉절이나 뭐나 막 한가득 빨간 다라이 이렇게 해서 쭉쭉 찢어지면 우리가 그냥 그걸 밥 한 그릇 너무 맛있게 먹던 그 풍경 속에 엄마가 너무 젊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순간이 나중에 또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책을 생각하면 또 지금 이분들의 그 모습이 제가 마음에 남아서 또 이게 트리거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났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게 내가 이 수업 받으면서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길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 수업을 함으로써 생긴 일이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게 글 쓰는 거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글을 썼잖아요. 즉석에서. 근데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긴 글을 쓸 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3개월 동안 쭉 글을 쓰다 보니까 훈련이 됐어요. 이제 문장력이 조금 생기고 길게 쓰는 훈련이 생기고 그리고 그날은 다 못 썼지만 다음에 끝맺음을 하려고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글을 다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글 쓰는 힘이 좀 생겼어요. 문장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경기 신인 문학상에 응모를 했어요. 수필러. 그 신인상 당선이 됐어요. 너무 좋아!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고 이 수업에서 배운 결과물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 시, 수필, 소설 뭐 다 합쳐서 5명에게만 주는 건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뽑혔어요. 네, 이번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 12일 날 상 받으러 가요. 교화에 사는 니카미 유리에라고 합니다. 글을 쓰기는 어떤 것일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아무거나 그냥 생각대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점점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슥슥슥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제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별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주면 되고 9월 26일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저 오전반에 만났던 선생님들을 중반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을 한 줄씩 써놓은 게 있어요. 중반을 넘기니 모인 이들의 색이 조금씩 드러난다. 양 선생님의 물리와 철학으로 무장한 사색의 감상문. 현성 씨의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즉흥동화. 생업에 쫓겨 도중에 사라지는 이 선생님 성함을 몰라가지고 조목조목 분석력. 오랜 경험과 독서량으로 감상을 조리해내는 강정아 선생님의 고급스런 통찰. 모든 것이 배울 점이라는 임명숙 선생님의 감격일지. 미리 공부하고 생각하시는 듯한 송재경 선생님의 똘망똘망 발성 발표문. 그림도 잘 살피고 감각이 가득한 강연아 작가님의 완성형 문장. 옆길로 새는 듯 어느새 제자리로 오시는 홍기화 선생님의 통통통. 진지하고 모범적인 김남기 선생님의 독후감. 역시 진지하고 다소 엉뚱하며 다정한 연화양님의 창작. 독서는 교육이다. 시선이 그대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강의 자료 같은 지층형 분석 문장의 김유나님. 그리고 지가 쓰고 지가 웃는다. 전 자주 울었어요. 웃기고 쪽팔린 시간이 잦다. 그래도 괜찮다. 아버지도 전쟁도 진둥이도 나는 너무 슬펐으므로. 눈물은 울 수 있는 마음은 내게 아직 식물 같은 구석이 남아있는 느낌이라 좋다. 말은 흙 같지 않고 말이다. 라고 써놓은 게 있어서. 힘들어서 지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글을 또 쓰게 되고 또 그림책도 다시 보게 되고 그 예전에 봤던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선생님이랑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니까 또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시간이 또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방금 이지현 작가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든 창작을 끌어내려고 하는 너무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고맙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글을 쓰긴 했지만은 이제 그 반응을 봤을 때 어떤 글은 진짜 다들 재밌어서 웃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글은 그냥 뭐 예의상 웃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재밌어서 쓴 글은 다들 웃어주셔서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이제 그걸 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을 쓸 때 되게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이제 그게 좀 상상이 되게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글들을 다 전시하지 않고 제 기억에 남는 좋다고 생각하는 글만 이제 그림 더미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나머지 글도 이제 다 정리해서 아마 여러 출판사에 투고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수상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시는 작가님, 미래의 작가님들도 계시고 지금 작가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딘가에서 나중에 또 이런 분들을 똑같이 또 만나게 돼서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 이러면 저 사각사각 그림책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제 겨울이라 조금 추운데 올해 제가 했었던 일들 중에서 이 시간이 저한테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쓰기 하면서 작가님들 글 쓰는 거 보고 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서 부끄럽고 이랬는데 또 앉은 자리가 또 좀 그런 자리에 앉은 것 같네요. 그 저는 차에 오면서 그 급하게 들어오면 정신 없을까봐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걸 적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할래요. 처음에 저는 글 쓰는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20분 만에 써진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신기한 게 그날 뭘 쓸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글감이 탁 잡혀가지고 글 쓰자 하면 글감이 탁 잡혀가지고 그 20분 안에 써지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몇 번의 즐거움 뒤에 갑자기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던데요. 다들 상상력도 풍부하고 현실을 은유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글쓰기를 꾸준히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책 읽고 글 쓰고 제 주변 안에서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번 글을 다시 이렇게 어제 쭉 프린트하면서 읽어봤을 때도 이거는 딱 두 종류구나. 하나는 과거의 해고, 하나는 반성문이구나. 애들한테 그렇게 독후감 쓰고 할 때 반성문 쓰지 말라고 해놓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구나. 내 속에 갇혀 있구나. 아이고 답답하구나. 뭐 이런 것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랑 함께 쓰고 함께 이렇게 바로 읽고 이렇게 이제 근데 저희들이 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평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도 그냥 서로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도 되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 합평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이제 자기의 모습도 발견하고 글쓰기의 어떤 모습이나 한계도 발견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공부였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번이네요. 줌 켜주느라고 민폐 끼쳐가며 유별 떠는 사람이 보통은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마지막이라니까 떡 먹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메이 선생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와서 사실은 뭐 앞에 분들도 말씀 다 해서 거기서 같은 이야기 되풀이 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몇십 분 안에 글을 쓴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몇십 분 안에 그리고 저도 완성을 못하기도 했지만 어떤 거는 어떤 주제에서는 완성이 되고 또 어떤 주제는 더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이 주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주제에서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되게 이렇게 주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앞에 준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시험 쳐야 되는데 그때부터 책상 정리하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를 글을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멘붕이었었어 처음에는. 근데 저한테 새로운 놀라운 발견이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러프한 글들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동출판사도 저는 파주에 살면서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뭐 저도 행사 같은 거 회사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까지 이게 쉬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머리를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으로 해도 처음 이게 될까? 처음엔 제가 생각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행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에서 맨날 그렇게 행사만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보면 그 어설픔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자기 역할을 찾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스러운 정말 현상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작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좀 즉흥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소동의 대표님이 제가 마침 무슨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쉬는 동안 얘기하다가 조금 고민하다가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해서 둘이 막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을 다 생각한 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서 막 했던 거여가지고 진짜 생각이 많았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예, 근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저지르는 사람 둘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좋고 저한테도 올해 제일 큰 프로젝트였지만 제일 정말 제가 얻은 게 많은 정말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 보따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이런 거 해보자고 얘기한 김남기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여러 선생님도 다 감사하지만 진짜 이거는 생각 많이 했으면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해보자 이렇게 했던.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하는 학교에서의 뭐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 어른과 어른들이 만나서 하는 거여서 굉장히 좀 즐거웠던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림책을 한번 어쨌든 좀 쭉 훑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기획이었는데 이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오전하고 저녁을 제가 같이 두 번 다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똑같은 그림책이 정말 이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참 재미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이 약간 13주, 이 12주 그림책의 강을 이렇게 사각 건너오는 그 중에 어쨌든 그림책이 처음에 되게 어릴 때의 좀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 기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뭘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막 끄집어내서 글을 열심히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시간을 건너오면서 그냥 그 어릴 때 조금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녹은 느낌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이제 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림책의 힘인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좀 건너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속에서 글 쓰려고 고민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책상에 앉으면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 자신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보지만 할 수 있구나 사람은. 근데 제가 그 전에 100일 동안 매일이라고 일기 쓴 거를 한번 책으로 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매일 그냥 자기 전에 A4 용지 한 장 쓴다.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한 A4 용지 한 장 쓰는데 한 1시간? 나중에 한 30분 정도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글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글 쓰면 고민을 많이 해서 써야지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편견을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소동에 이제 김남기 선생님이 교화에서 이미 글쓰기 수업 같은 거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또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기 실장님이 음악, 사실 명상하고 음악 우리가 5분 명상했는데 명상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오롯이 자기 자신이 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새로운 시도였고, 이런 거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과정과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재미있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림책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아니 제가 뭐 때문에 다시 읽었는데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걸 만들다니 참 잘했다,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책이고요. 터널. 그래서 둘 다 옛 이야기에서 가져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쉬는 시간 있으면 마지막에 한 권 읽어드려야겠다고 가져왔는데요. 요거 읽고 그냥 또 얘기 다시 우리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그때 이게 이야기는 그대로인데 무대를 현재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 안에 다양한 그림들을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글이 좀 길더라고요. 길지만 그림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그림이 더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헨젤과 그레텔, 세 장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새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숲 언저리에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와 새 엄마,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생쥐가 달리는 것을 보세요. 생쥐를 잡게 되면 생쥐털 두건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웃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림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걸 많이 두고 옛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옛 이야기는 지금도 왜 영원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 옛 이야기의 어떤 그 중요한 이미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요새 안전사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이렇게 좋을까 반반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앤서니 브라운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옛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리고 계속 그 모티브들을 가져다가 또 창작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빨간 모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서 그 성격이 아주 다른 오빠하고 여동생이 어느 순간 화해해가지고 친해지는,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벽지로, 이게 오빠의 세계, 밖에 나가서 노는 오빠의 세계, 책을 읽고 집에서 있는 여동생의 세계, 그게 이제 터널을 거쳐오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옛 이야기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앤서니 브라운의 좀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날이어서 모레도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읽다 보니 근데 약간 이게 죽이든 얘기, 근데 어쨌든 마녀 이겨내는 얘기여서, 아기 돼지 삼형제도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늑대를 잡아먹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